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감소 현상 때문에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 비파이피 콜레스테롤 증가와 기억력 저하와 같은 갱년기 여성의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훈 전주대 명예교수를 추천했습니다. 도당 공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를 공모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개혁위는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3월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에 속을 뻔한 20대 사회초년생이 은행 직원의 빠른 대처 덕분에 피해를 막았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됐고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감소 현상 때문에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국내 비파이피 콜레스테롤 증가와 기억력 저하와 같은 갱년기 여성의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안 지역에 주로 재배되는 비파나무 재배 농장입니다. 비파 열매는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데 씨앗의 경우 약재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잎은 상대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매처가 마땅히 없어서 많이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 없이 다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잎으로 해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뭐 음료나 아니면 뭐 기능성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비파입이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주요 건강 문제를 개선한다는 결과를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폐경 여성의 뼈 재생과 대사균형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파입을 갱년기 모델 마우스에게 12주 동안 급여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이 20% 정도, 그리고 이제 인지능을 평가할 때는 저희가 수족미로라는 것을 테스트하는데 거기에서 탈출하는 시간이 40% 정도 개선이 되었고요. 비파입에서 갱년기 여성의 혈중 지질과 뇌와 뼈 건강의 개선 효과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폐기되던 비파입이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훈 전주대 명예교수를 추천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2일 제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 설치, 위원 임명 등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도당 공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장으로는 이재훈 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추천됐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자문위원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도당 재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임명 예정자는 황선철 변호사입니다. 황 변호사는 도당 윤리심판위원장과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도당은 공관위와 재심의위원을 정청래 당대표에게 추천하며 이후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전북 지역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를 공모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9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북교육개혁위는 지난 3년 반 동안 전북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으나 경쟁교육이 강화되고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개혁위는 2026 전북교육개혁 선언에 동의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3월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이후 검증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압축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화 금융사기에 속을 뻔한 20대 사회초년생이 은행 직원의 빠른 대처 덕분에 피해를 막았습니다. 남원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양미혜 씨는 지난 주말인 10일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20대 오모 씨에게 계좌와 카드 정지 등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알려주며 금전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됐고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는 4년 전에도 2천만 원 규모의 전화 금융 사기를 막아 남원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중앙당이 새만금 첨단산업유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위원장은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전력과 용수의 수요 공급과 새만금의 전력 용수 능력을 점검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이 새만금 등에 유치되도록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SNS를 통해 알렸습니다. 그는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들이 전력이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 선거 캠프 사무장이 대포폰 사용으로 여론을 조작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혁신당 도당은 12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일당 독점과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기형적 정치 구조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불법 공천을 막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으면 20년간 출마 자격을 박탈하고 국고 보조금을 줄이는 등 강력한 제재를 담은 돈 공천 근절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지방선거는 조작된 공천이 아닌 도민의 진짜 민심이 승리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에는 신전 의원 지역구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남원시의 청사초롱 설치 사업을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전력 낭비라며 철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시민의 숲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오동환 시의원이 사업 구간이 18.9km로 늘어나고 설치 유지비가 과도하다며 세금 낭비와 빚 공해를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사초롱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관리 부담만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원시에 철거 계획을 세워 예산을 시민 생활과 생태적 도시 활성화에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김석환 정읍시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13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으므로 이번 판결이 김 의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19일 정읍시의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 70대 보행자 A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 제조업체들은 올해 경제가 정체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을 우선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26개를 대상으로 한 경영 경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40.2%가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31.2%는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 답했고 반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8.6%에 그쳤습니다. 업체들은 경영 핵심 기조를 안정, 유지해 두겠다고 답해 확장, 성장 기조를 앞질렀습니다.
12일 9시 15분쯤 임실군 지사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비닐하우스 한 동과 농기계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난방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월 11일 최고위원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 정청래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은 당초 최고위원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정청래 대표 체제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규정한 뒤 그 결과에 따라 6.3 지선 공천의 분수령으로 인식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고위원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명, 친청계가 물밑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것도 6.3 지선 공천과 차기 전당대회 주도권 확보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미니 전당대회로 불리는 이번 최고위원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압승하면서 6.3 지선에서 친청계 인사들의 약진이 전망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도민일보는 민주당의 전북도지사 후보 공천이 권리당원, 일반 국민 선거인단 경선을 넘어서 중앙 정치권 계파 싸움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한마디로 6.3 지선 민주당 공천은 친청계 주도로 개혁, 정체성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전북 지선의 최대 화약부로 불리는 전주시장, 군산시장, 익산시장, 정읍시장 일부 후보들 역시 최고위원, 원내대표 보궐선거 이후 당내 구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 대목이라고 전했는데요. 친청계와 눈높이 작업에 나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첫 공공산후조리원인 남원 산후케어센터 다원이 12일 첫 산모를 맞으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남원에 사는 쌍둥이 출산 산모가 처음으로 입소했고 최경식 남원시장이 직접 방문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산모실과 신생아실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과 산후 요가와 마사지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센터에 입소한 산모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남원에서 조리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어느 조리원을 비교해도 이런 데는 없구나. 안마기도 그렇고 사우나 시설도 그렇고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용 대상은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전북 도민과 지리산권 산모까지 확대되며 감면 혜택으로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정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주어집니다. 김 의장은 농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안군은 6,150농가를 대상으로 쌀 직불금 73억 원을 지급합니다. 부안군은 농가 경영을 돕기 위해 군비 쌀 직불금을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부안군의 주소를 두고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6,150농가입니다. 경지 면적에 따라 0.1에서 0.5 헥타르 경작자에게는 5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0.51에서 5 헥타르는 헥타르당 57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